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 아직도 뚜렷한 방향이 보이질 않고 경제학자들과 주식 전문가들의 매크로 분석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조차도 방향이 갈리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더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강영현 이사님의 시장은 무너진다, 그때 전 재산을 들고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가자 라는 주장이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이 와중에 유동원 본부장님이 3프로TV에 출연하셔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의 36분짜리 영상 요약해보겠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은 참고로 최근에 낙관론을 펼쳤다가 힘든 시간을 보낸 바가 있는데, 여전히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이 바로 투자할 때다. 미국 시장은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년을 보면 8년간 투자하고 1, 2년만 도망가면 되는데,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심해서 10년 중에 2년만 투자하고 8년은 트레이딩하는 식으로 주식을 하면 된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투자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말로 운을 띄우면서 왜 지금이 투자할 때인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장이 어려운 이유는 금리 인상 쇼크로 인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길어지면 11월 달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상승에 베팅한 사람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현재는 대세 하락장이 아닌 단기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이다. 고점 대비 20% 하락하고 더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대세 하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표를 보면 고점 대비 34% 빠졌다가 20%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꺾여 내려오는 게 현재 모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문제다. 과연 대세 하락인가? 현재를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가 많은데, 대세 하락의 근거 7가지를 들여다보면 미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미 연준 목표치의 4배 수준이다. 주택시장이 안 좋고, 자동차 중고차 시장이 안 좋고, ISM 숫자가 안 좋고, 장단기 금리차 현상이 일어났고,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다 등인데,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이미 다 반영된 악재고, 결국은 어느 정도 빠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상단까지 찍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인 노란 선을 치고 반등할 수도 있고, 하한 선인 파란 선을 치고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S&P, 다우, 나스닥 모두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건은 기준금리의 문제다. 3.75%냐 아니면 4%냐. 이번에 더 빠지더라도 저점을 뚫고는 내려가지 않을 근거를 제시해 본다. 첫 번째는 중간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 늘 중간선거 기간에는 상당히 긴 하락 구간을 보였고, 그 이후 12개월간 하락폭을 다 되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가 오렌지색 선이고, 세로선이 첫 금리 인상 시점인데 S&P 주가가 빠지는 것이 확인되고, 빨간 화살표가 올해 5, 6월 달에 해당하는 시기다.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시기의 시장은 언제 다시 상승하는가? 바로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지기 시작할 때 상승을 하는 건데, 바로 9월 21일에 0.75%가 아닌 0.5%, 11월에 0.25%를 올리면 시장은 바로 상승한다고 본다. 반면 9월 21일에는 0.75% 상승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상승은 더뎌질 것이고, 상승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미 연준이 금리를 4%대까지는 올려놔도 계속 유지시키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동원 본부장은 3.5% 정도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3.75%까지 올린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이지 길게 가진 못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기준금리는 2.25%죠. 내년 1, 4분기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 후로 더 올리긴 힘들다. 그 근거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고, 어쨌든 2024년 말까지 3%에서 3.5%의 미국 10년 국채 시대가 이어질 수 있다.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계속 실적이 유지가 되는 기업들은 금리를 이겨내고 현금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것. 지금부터 근거를 이야기해보면 결국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수치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 2월 달에 이미 피크를 쳤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기름, 식량, 즉 곡물을 뺀 인플레이션 값이죠. 이미 금리를 올리는 구간 동안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릴수록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가속화될 것이다. 내년 3월이 되면 근원 인플레이션 앞자리가 3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초에 물가가 더 이상 안 올라서 CPI 3.1%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즉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났을 때 미 연준의 스탠스는 확연하게 바뀔 것이다. 스탠스가 바뀐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기조가 업에서 다운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부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기준금리를 4% 이상 넘기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부채 비율에 해답이 있다. 부채가 높을 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서 감당이 어려워진다. 미 연준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국가 재정이고,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실링, 즉 천장의 높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과거에 연준 의장이 볼커였던 시대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볼커의 시대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시점인데, 그 당시의 부채 비율은 고작 30%대였고 그만큼 그 당시에는 금리 인상을 정부가 감당할 수가 있었다. 지금은 부채 비율이 133%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지금은 무리해서 금리 올렸다가는 오히려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5% 이상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본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인데, 중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고, 이 와중에도 중국에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또한 일드 커브, 즉 장단기 채권 금리의 차이가 대단히 이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 즉 미국이 국제 관계의 역학 속에서 혼자 계속 주구장창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상 가능 시나리오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3.5%까지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톤을 바꾼 후에 아래를 향하거나 아래 위로 횡보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 반응은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때부터 시장이 오르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오르고 상승장은 끝날 것이다.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더뎌질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 그 이전에 오는 건 불가능하다. 즉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수가 꽤 많이 오르는 시기로 들어설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확실시되면 그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오르는 이번 반등은 제법 클 수가 있다.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오르는 랠리가 안 오면 그 말은 결국 경기 침체는 아예 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즉 경기 침체는 상승 후에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다. 내년에 안 오른다는 이야기는 금리를 3.5%까지 올린 뒤 오랜 기간 유지시키지 않고 바로 떨어뜨린다는 뜻이고, 만약에 3%에서 3.5%를 유지시켰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미국 경제가 버텨낸다면 상승기는 대단히 길어질 수가 있다. 미국은 상승 주기가 크게 보면 17에서 18년 가는 긴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가 상승기 14년 차이기 때문에 금리를 4% 이상 올려버리면 상승 사이클이 물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부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확률은 희박하다. 과거의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모두 짝수해에 일어났고, 미국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늘 상승이 왔고 4년 차에도 괜찮았던 걸로 미루어 2024년이 바로 랠리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지는 하락장이 나올 것. 현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 이전 1년 반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경기 침체는 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근거는 바로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인데, 곧 9월 달이면 역전이 될 것이고, 평균적으로 역전이 되고 나서 1년 반 후에야 침체가 왔다. 그러나 현 시점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 이 내용은 강영현 이사님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 후부터 침체가 오기 전의 시기가 중요한데, 16개월간 얼마나 상승했는지 과거 사례를 보면 4차례 평균이 S&P 500이 최소 27% 올랐고 많이 오르면 41%, 나스닥이 최소 18% 올랐고 많이 오르면 285% 올랐다. 이 랠리를 놓치면 투자는 괴로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작을 놓치게 되면 한참 뒤에 끝에 들어가게 되고,
끝물에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결국 손실을 만회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로직인데 대출 증가율을 보면 11%, 여신 증가율 10%, 예대율이 올라가는 중이고 예대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과거 역사상 대폭락장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올라갔다 떨어질 때 폭락장이 올 것이고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면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온다. 결국 대출이 안 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다. 이자율과 대출 증가율 수준이 비슷할 때 혹은 대출 증가율이 이자율보다 떨어질 때 바로 침체가 오는 것. 돈을 더 빌려서 이자를 갚을 수 없기 때문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기보다 예대율이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 고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주장에는 유동환 본부장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기업 실적이 깨지지 않는 한 대세 하락장은 시작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깨지지 않으면 미국은행은 계속 대출을 해줄 것이고 고로 예대율은 계속 올라갈 것. 예대율이 77%를 고점으로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고 가정을 하면 대출이 15%씩 성장하고 예금이 4%씩 성장하면 2024년 말에 예대율 80%를 찍으면서 하락장이 시작되고 대출이 10%씩 성장하고 예금이 4%씩 성장하면 2025년 말에 예대율 77%를 찍으면서 하락장이 시작된다. 고로 2024년 말에서 2025년 말 사이에 올 거라고 보는 대세 하락이 오기 전에 상승을 충분히 누리길 바란다.